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중등기출문제 진단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단평가는 평가의 종류 중에서 평가 시기와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평가 시기에 따른, 이것이 만약에 수업이라고 해봐. 그럼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수업의 목표죠. 그렇죠? 그럼 수업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형성평가예요. 이것을 형성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 전에 학생들이 그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은 이번 시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미리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을 말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번 시간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셈을 한다고 해봐. 그럼 38 곱하기 48 이와 같은 곱셈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 구구단을 거의 자동화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구구단과 그 다음에 덧셈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덧셈을 자유자주로 할 수 있어야 이번 시간에 두 자리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업 전에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 일종의 이것을 다른 말로 선수학습이라고 돼. 그럼 이 출발점 행동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도 원인이 있겠지.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결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원인을 잘 알아야만이 여기에 있는 출발점 행동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점 행동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것의 결손의 원인,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평가가 여기에 있는 진단평가다, 이런 뜻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이 이제 여러 번 하고 나면 이제 단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전체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 또는 중간고사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을 총합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단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진단평가는 아까 이야기했죠. 출발점 행동에 대한 것도 평가하지만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은 주로 지적인 내용이 많아. 그 다음에 그 결손의 원인을 평가한다 했지. 그럼 원인은 어떤 부분이 많냐면 정의적 영역이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자기 효능감이 낮다든지, 또는 학습 때 무력감에 빠져 있다든지,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의적 영역을 평가할 때는 지필검사로 평가하기가 어렵잖아. 이것은 지필검사로 가능한데, 이와 같은 학습 실태의 원인이라든가 학습 결손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지필검사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할 때는 총평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총평관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총평관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만이 이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총평관. 자, 총평관의 관점에서 진단평가를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그랬어. 그러면 아까 전에 진단평가의 내용 중에는 인지적 영역이나 지적인 영역도 있지만 정의적 영역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똑같이 평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 평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측정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총평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측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학생들의 어떤 몸무게라든가 키와 같이 수치화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는 측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력 테스트, 그러면 뭐라고 해? 청력 평가라는 말을 안 잖아. 청력 측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키를 잰다 할 때도 키 측정, 몸무게 측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수치화할 수 있는 것,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 평가라는 것을 뭐냐면 평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평가는 수치화할 수는 있는데 그 수치화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해봐. 그럼 이제 수학을 시험을 봤는데 걔가 60점을 맞았어. 그럼 60점 맞았다면 이 학생의 능력이 60점이다. 수치화할 수 있는 60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얘가 이번에 60점을 맞았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얘의 어떤 수학의 지적인 능력은 6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평가는 수치화하기는 하지만 여기다가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여러 가지 평가할 때 뭐라게? 총평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측정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평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총평인데 총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영역을 전부 종합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인간의 지적, 도덕적 또는 정서적, 행동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과 유사한 용어가 뭐냐면 대학에서 졸업사정 이런 것을 말해. 졸업사정이란 말이 뭐예요?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종합적으로 갖췄는가 이것을 봐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평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지필 검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은 지필 검사를 통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뭐 표준화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결선의 원인은 상담 같은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또는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일종의 자기소개서는 자기 평가의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라든가 상담이라든지 그 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와 같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해. 또는 이제 행동적인 측면을 평가하려면 학생한테 직접 어떤 행동을 해보게 하고 또는 이제 봉사활동을 해보게 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처럼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지필검사를 통해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한다.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같은 경우는 표준화 검사 또는 이제 자기 그 소개서를 쓰게 해가지고 그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은 직접 실행을 해보게 해가지고 그 학생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단평가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